우선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유전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사춘기 여드름을 혹독하게 앓았다면 내 자녀도 미리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피부과 전문의 최민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나던 여드름이 나는데 이게 먹는 게 문제인가? 화장품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한 점에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드름의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유전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사춘기 여드름을 혹독하게 앓았다면 내 자녀도 미리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여드름의 주범이죠. 성장 호르몬은 비단 키나 뼈나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피지샘들도 성장시키고 모공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둘째로 영향이 큰 스트레스 호르몬은 현대인 여드름의 주범이죠. 스트레스가 과도한 시험 기간에 학생들의 여드름이 확 심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셋째는 성호르몬입니다. 월경과 관련된 여성 호르몬, 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도 여드름을 잘 유발합니다. 또한 너무나 어려서 성장 호르몬이 아직 피지샘을 키울 때가 아님에도 여드름이 너무나 심하다면 성조숙증 검사를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성호르몬의 연장선 이야기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경구 여성 호르몬제, 피임약 등에 복용을 하면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유사체인데 성분에 따라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여드름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드름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피임약은 드로스피레논,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복합체인 4세대 피임약인 야즈예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1에서 3세대 피임약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다면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성인 여드름 상대 직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항 근무하시는 분들, 또 호텔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입사 초기에는 괜찮다가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여드름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드름이 심해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방학 때 여드름이 심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서 낮밤이 바뀌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에선 설탕은 여드름의 금지입니다. 단당류, 설탕, 액상 과당 시럽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여드름을 정말 많이 유발해요. 사탕, 초콜릿, 탕후루 같은 것들요. 그 외에는 치킨이나 삼겹살, 마라탕, 라면 같이 기름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도 악영향을 줍니다. 단백질 보충제,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들 역시 여드름을 정말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40대, 50대 환자분들이 갑자기 사춘기 때도 안 나는 여드름이 나요 하고 오시는 경우 혹시 PT 시작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백질 보충제만 끊어도 서서히 피지샘이 정상화된 경우가 많아요. 또 키 크려고 우유를 먹는 건 좋은데 하루에 5잔 이상씩 너무 많이 드시면 여드름도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화장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화장품 중에서 커버력, 밀착력이 높은 파운데이션, 컨실러는 좋지 않습니다. 모공 깊숙이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고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드름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차라리 파우더 팩트 같은 압축 파우더 제형이 나아요. 데일리 화장품으로 컨실러, 파운데이션을 쓰다 보면 더 여드름이 올라와서 더 화장이 두꺼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또한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포장에 논코메도제닉으로 써져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 논코메도제닉 테스티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런 화장품들은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이나 제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화장품보다는 훨씬 낫죠. 또 모공을 쉽게 막는 성분인 코코넛 오일이나 아이소프로필 미스테이트, 미네랄 오일, 라놀린 등이 들어간 화장품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 도구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퍼프 형태의 브러쉬 등의 화장 도구는 가급적 늦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세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 도구에 묻은 먼지와 유분, 여드름균이 밤사이 잘 숙성이 되어서 다음날 화장할 때 다시 내 피부에 옮겨오게 됩니다. 화장 도구 세척을 자주
마주하기 어렵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손으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클렌징 제품 중에서는 클렌저 오일이나 클렌저 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좁쌀이 한두 개 정도 올라와서 내가 세안을 꼼꼼히 못했나 보다 생각하시고 클렌저 오일을 사서 이중 세안을 시작하면서 확 여드름이 뒤집어져서 올라오시는 경우입니다. 클렌저 오일은 입구가 열려있는 코의 블랙헤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화농성 여드름이나 입구가 막혀있는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에는 좋지 않습니다. 발라준 오일이 모공 속 피지 알갱이에 흡수가 되고 배출은 되지 않아서 눈덩이 굴리듯이 내기름 오일 이렇게 확 좁쌀 여드름이 커지는 거죠. 또한 클렌저 오일을 발라서 피부에 유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더 과도한 후속 클렌징이 이어지지 않으면 미끈거리고 잘 씻겨나가지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클렌징으로 피부 마찰을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피부가 각질을 더 빠르게 만들어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날 때는 너무 과도한 이중 클렌징이나 스크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두꺼운 화장은 어떻게 지우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클렌저 밀크, 워터 등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헤어 제품은 헤어라인이나 이마, 얼굴 외곽의 여드름을 많이 일으킵니다. 머리카락이 닿는 이런 위치들이죠. 머리에 영양팩 에센스를 발라줄 때는 숙여서 머리를 헹구지 마시고 뒤쪽으로 고개를 젖혀서 씻어내시고요.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지 마시고 머리를 감은 후에 얼굴을 씻으면서 특히 헤어라인 쪽을 꼼꼼하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는 바짝 말리시고 머리가 얼굴에 닿지 않도록 묶고 있는 것이 좋고요. 헤어 에센스를 발라야 한다면 밤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바르시고 머리 뿌리에 바르지 말고 머리 끝에만 바르고 머리를 묶고 계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습제 설명을 드릴게요. 의외로 여드름이 나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사춘기의 남자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어차피 유분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로션 안 발라도 되지 않아요? 라는 약간의 귀차니즘을 담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일 성분이 많이 든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수분 크림, 로션 등 제대로 보습을 해주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모공도 피부 속 피지도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지면서 피지가 더욱 피부에서 배출이 안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잘 맞는 보습제만 발라줘도 여드름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단했던 피지가 부드러워지고 모공도 열리면서 잘 배출이 일어나는 거죠. 또 마스크나 면도기의 사용도 여드름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피부에 비벼지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환자분들을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이 경우 마스크 안쪽은 가급적이면 화장을 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전날 미리 뜯어두어서 휘발성 유해 성분들을 날려주시고 사용하는 것도 팁입니다. 또 마스크 안쪽 피부에 닿는 면이 너무 까끌까끌한 펄프 재질보다는 부드러운 재질로 피부 마찰이 적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나아요. 그 외 팁으로는 남자분들의 경우는 면도기를 관리할 때 일주일에 1회는 날을 교체해 주시고 매일 면도기를 자외선 살균해 주시면 수염 면도하는 부위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여드름의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진료를 볼 때마다 전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의외로 생활습관만 잘 교정해도 피부과까지 오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또 원인을 무시하고 그냥 무턱대고 레이저 관리만 하다 보면 결국 다시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여드름 치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